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미국의 연준 그 의장과 그다음에 그 이사들의 임기에 관한 얘기들이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신 인사이드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박시원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 의장 자리를 비롯해서 연준 인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의 연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미지로의 연준으로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도 있는 만큼 또 새로운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배런스의 기사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지금 옐런 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비롯해서 연준 이사 자리 3자리가 공석인 상황인데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인사정책을 펼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궁금하고요. 또 미국 연준뿐만이 아니라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내년 4월까지, 또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내년 3월 말까지로 임기가 역시나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통화정책의 기조도 크게 변화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연준 의장은 세계의 의장이라 거기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아니 9.3이 하는 거에 따라서 너무 타격을 받아. 근데 어쨌든 간에 옐런 의장 임기 문제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임기를 채우는 거는 채우는 거지만 연임이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내년 3월까지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 예전에도 보면은 보통 그러면 이제 올해 4분기쯤에는 이제 연임이 되는지 아니면 뭐 교체가 되는지 그렇게 언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코미 국장 이렇게 중간에 해임한 거 보면 연준 의장이라고 해임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임기는 채우지 않을까. 본인의 강력한 희망사항이고. 그렇죠. 근데 네. 어제 그러니까 기자간담회에서도 뭐 임기까지는 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거 보니 네. 특별히 해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임될 것 같지는 않다. 뭐 네. 그러긴 하죠. 후임으로 누구 얘기 이름 나오는 사람 있어요 혹시? 지금 한 그 굿프렌드라는 분이랑 다른 퀼즈라는 분 2분 정도가 많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뭐 아직 근데 정확하게 또 누가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이제 외사 자료들 보면 네. 이제 일부 몇 분들은 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디 뉴스 보니까는 그 게리 콘 지금 백악관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 옛날 골드만삭스 네. 대표하신 그분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어떻게 보면 정책 총괄인데 그분이 자기가 하고 싶다라는 뭐 의사를 표했다는 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어쨌든 자리가 지금 3개가 공석인 상태잖아요. 예. 연준 이사 자리가 예. 그렇죠. 네. 예. 그 연준 이사를 그 뽑고 거기에서 의장을 시키면 되는 거죠. 네. 아니면 뭐 의장은 임기 다음은 의장도 이사 자리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죠? 예, 한 명이고 뭐 일반적으로는 그 동안은 이제 부의장이 이제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부의장 버닝키 의장이 때 부의장에서 올라갔고 네.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그 연준 내부 인사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은 아마 외부에서 올 것 같다는 지금 뭐 예, 그 예상이 외부에서 많은 것 온다. 같습니다. 예. 근데 일단 세 자리 빈 거 지금 이름 나오는 게 좀 아까 얘기한 누구죠? 굿프렌드? 네. 제가 지금 굿프렌드와 퀼즈 그 네. 2분. 이분들은 그 성향이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굿프렌드라는 분은 예전에도 연준 쪽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리치몬드 연준 의장
이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역 연준 예, 이사를? 그쪽에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고요. 근데 이번 관련된 작년에도 그렇고 뭐 MBS나 여러 가지 채권 매입 관련돼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보다 네. 금리 정책으로 더 가야 된다라는 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또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뭐 금리를 인상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이번에 사실 마이너스 금리 제도도 우리도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등 보면 뭐 옐런 의장과는 확실히 좀 성향은 좀 다르지 않나. 옐런 의장은 사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미국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거부감이 했었는데 었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굿프렌드 이분이 의장으로 된다라면 자산 매입 축소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옐런 의장이 그런 거 불안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자산 축소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분기 한 분씩 조정하고 맥스를 정해놓은 게 아닌가. 다음에 어떤 리스크를 해치우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서 한 게 아니고 나도 준비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해놔야지 네. 뭐 서로 다들 합의하에 이번에 자산 규모도 어느 정도 합쳐서 국채와 MBS 합쳐서 100억 달러인 거고 나중에 1년 동안 늘려도 합쳐서 500억 달러를 넘기지 않겠다라고 한 거니까요. 다음 어떤 의장이 와서 그걸 더 빠른 속도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동을 이미 걸어놨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또 의논해서 바꿀 수 있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시장은 좀 불확실성을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성향의 의장이 오면 다 바꿀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그 옐런 의장이 해놨다 그래서 그게 다 그대로 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향을 좀 아세요? 그 지금 얘기 나오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에서 이코노미스트 베이스로 통화 정책을 했던 분들보다는 재무부 관료라든지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이 이제 연준이 뭐 통화 정책도 하지만은 그 규제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트럼프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금융권의 규제를 푸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쪽 그 커리어 있으신 분들이 좀 또 거론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또 비어 있는 롤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데니엘 테룰로라고 연준 이사 중에 금융 규제를 담당하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규제 완화한다니까 항의의 의사로 임기가 남으셨는데 다 그만두겠다라고 나가셨죠. 그래서 그 자리는 아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공약인 규제 완화에 적합한 인물이 오지 않을까 그런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규제 완화는 갈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그 연준 이사 각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야 뭐 12군데 다 있는 거고 소위 말하는 그 FRB 그 연준 이사회 이사가 7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타룰로까지 그 좋은 꽃보직을 임기 14년짜리를 그거 갖다가 나 대통령 너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그만두고 지금 4명 아닙니까? 그나마 5명 그 오바마 때 벌써 2명 공석이 꽤 오래 갔었는데 그쪽 연준 이사나 우리 금통위원이나 뭐 꼭 다 안 채워도 돼요. 그 뭐 그런 자리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좀 보면은 그린스펀 그 한 16년인가요, 18년인가요? 그 시절도 보내봤지만 자 이제 임기 4년 하고 연임 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지만 이제 어제 옐런 의장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더 하라 해도 하기 싫어하는 표정이더라고요. 나 그냥 임기까지만 곱게 채울게. 그리고 나 그래도 한때 나 꽤나 존경받던 학자였어. 지금 이렇게 장돌배기가 됐지만 뭐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시장 측면에서도 한번 좀 바뀔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바뀌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달라지는데 그리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얼마나 웃겼습니까? 나 저 되면 저 여자 자를 거야 했다가 지난 4월쯤에는 또 굉장히 나 옐런 좋아하고 존경해까지 왔고 우리 뭐 서로 같은 저금리 선호하는 자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우리 서영곤님 말씀하셨던 굿프렌즈 그 교수는 지금 카네기 멜론대죠 교수 거기인데 작년에 그 뭡니까 저 거기 사는 거 가을 잭슨홀 네 잭슨홀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양반은 그것도 하겠더라고요. 마이너스 금리도 하겠더라고요. 양적 완화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 한데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좋게 말하면 리버럴하고 나쁘게 말하면은 이 양반도 막 갈 사람이에요.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 입에 올리는 사람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돈 푸는 거나 뭐 마이너스 금리 하는 거나 뭐 모양새만 다를 뿐이지 그런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게리 콘에 주목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살살 이제 게리 콘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제 기사의 톤이 그렇더라고요. 뭐 기사대로만 이해를 하자면은
처음에 스티브 배넌 중심으로 해서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빡세게 나가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공약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면서도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완화된 데에 게리 콘의 역할이 컸다는 거거든요. 네. 이 양반이 뭐 그렇긴 해, 일이 될 수 있는데 되는 쪽으로 하자. 뭐 쿠슈너 쪽 인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인데, 여기가 되면은 또 우리 지난 2008년 이후에 버냉키와 또 옐런과는 또 다른 그런 게 되면서 그런다면은 우리도 좀 쓸 게 생기죠. 우리 사실 뭐 6월 FOMC 같으면 3월 FOMC의 수치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뭐 그런 식의 세월을 보냈는데 네.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뭐 그런 모르죠. 뭐 한번 진짜 한번 그거 완전히 거품을 한번 가자는 양반이 들어서 줄라는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했던 진짜 이거 무슨 괴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지난 세월, 네. 이걸 갖다 최소한 어떻게나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합리적으로 할 사람이 올라갈라는지, 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걱정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성향, 네. 사실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 이제 연준은 어쨌든 간에 행정부하고는 좀 각을 세우고 가는 사람이 연준 의장을 하는 게 좋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균형과 견제의 기능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알아모셔서 연준 의장의 일을 한다 그러면 너무 금융시장으로 가면 이게 좋을 거 없잖아요 지금. 문우신 골드만삭스, 네. 게리 콘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넘버 얘기예요. 2, 네. 스티브 배넌도 한때 골드만삭스. 옛날 뭐 클린턴 때 사실은 뭐 로버트 루빈 골드만삭스.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금융위기 터졌을 때 헨리 폴슨 골드만삭스. 골드만. I love 골드만. 왜 이러세요? 무슨 얘기인지 끝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세요. 좀. 뭐 금융시장 월가 좋아지는 세상이 오겠죠. 월가 좋아지면 월가만 여의도가 꼭 좋아진다는 보장은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월가가 얘기야. 좋아지려면은 여의도가 됐건 동경이 됐건 싱가포르이 됐건 저 뭐 카타르가 됐건 털어무야 되니까. 어디가 한 건데 난 베이징이 터지는 거야. 어딘가는 뭐 손목이 나가야겠죠. 예. 샹하이가 터지든지. 샹하이? 좋네. 심천점, 홍콩. 글쎄요. 하여튼 난 그래서 사실은 옐런 의장은 사실은 뭐 나도 한번 이번엔 바꿔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오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정책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 우리도 지금 임기가 내년 3월. 그죠? 지금 거의 다 일치하고 있어요. 구로다 구로다도 같죠. 총재도 그때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구로다 총재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구로다 총재는 연임할 것 같은데 난. 구로다 총재는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도 굉장히 재정부와 같이 연결돼서 같이 정책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렇죠. 아직 일본은 구로다 총재를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 얘기를 잘 들어서 이 정책을 취해줄 총재가 필요하니까 연임 가능성이 아베노믹스를 아주 뭐 제대로 밀어주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아베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아베가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던데 같이 실각인가? 뭐 아베가 아무래도 뭐 그거 총리 자기 생각은 지금 앞으로도 뭐 한 2020년 넘게까지 해먹을 생각입니다만 그게 잘 안 되면은 네. 구로다도 길게 못 간다고 봐야 될 거고. 근데 구로다 이 전설의 구로다 아닙니까? 네. 이 언제적 구로다가 그렇죠. 그 구라빨의 구로다. 네. 예. 근데 그 QQE 1, 2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엄청난 그 본인의 그 구라로 그 뭐 100엔 밑에 있던 달러를 갖다가 125까지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 원위치하고 하면서 지금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마이크 잡는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네. 본인도 지금은 뭘 더 이상 내놓을 카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금리 이렇게 세우는 정책 한 거 지난번 한 정책 있잖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그건데. YCC, yield curve control. 네.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여전히 약발은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저도 안정적으로 채권시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유지 있고요.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변동성을 줄였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일본 쪽에서는 보니까 이제 구로다 총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BOJ가 테이퍼링으로 전환할 수 있냐 없냐 그거가 좀 달려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구로다 총재가 연임이 되면은 뭔가 또 창의적인 새로운 정책을 일단 말로는 그러니까 구로다 총재가 연임이 안 돼. 그래서 지금 그 BOJ 그러니까 일본 채권 시장을 약간 바라보는 게 만약에 이분이 연임이 안 되든 아니면 본인이 안 한다고 그쪽으로 가면은 일본 채권 시장에서 뭔가 변동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데 지금 일본 JGB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거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그 주문 시장 좋게 아니에요? 표현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좋게 좋게 표현하면 안정적이고 좋게 표현하면 예, 안정적이고. 예. 아니면 죄다 뭐, 손가락 반다고 들었는데. 예,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글로벌 금리가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그냥 변동성이 네. 낮다. 정정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게 아니라 변동성이 낮다. 변동성이 낮다. 그럼 구로다 총재는 그러면은 우리 이준호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네. 그 아베와 운명을 같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죠. 네. 우리 이주열 총재님도 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뭐 연임을 하진 뭐 그런 건 저희는 그런 없으니까요. 그게 아니어서 예. 그럴 가능성은 뭐 그러니까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엊그제 그 발언과 연결해서 네. 약간 조금 그 안데이트 디펜던트한 해석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채권시장 일부에서 임기가 이제 있으시니까 네. 이제 혹시 음. 예, 전에 한번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결자 해지 차원에서 약간 또 그런 해석도 지금 좀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게 있다면은 뭐 금융위원회 위원장하고 하는 총재에 누가 오는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본부장님께서 들으시는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금융위원장은 뭐 지금 저기 SD. 예. 뭐 거기 여기 뭐 지금 물론 사회에서 물러났다며요. 아 그래요? 예. 사회에서 물러났다며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물러났겠죠. 하는 총재는 임기가 좀 남아 있어서 그런지 들리는 얘기는 아직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근데 하는 총재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 얘기하는 바는 저도 없어요. 하는 총재도 이번에도 하는 인사로 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요? 하는 인사로.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건지 사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글쎄. 그냥 신정부의 그걸 보면 혹시 하는 인사에서 글쎄,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네. 하는 총재는 보면은 이제 하는 인사와 그 이제 교수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 있는 인사분들이나 또 이쪽에 뭐 금통위원 했던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이제 본부장님께서 하는 총재를 이렇게 초빙을 받으시면은 네. 내년에 그러면 한 1분기쯤에 가서 연준이 점도표대로 실행에 옮겨서 네. 진짜 1.25, 1.5로 네. 올라가고 네. 뭐 여름쯤 가면 1.5에서 1.75 네. 쭉 가면은 네. 하는 총재세요. 그러면 우리 올리실 겁니까? 올리셔야죠. 갑자기 이상한 또 질문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 저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든 뭐 안 하든 네. 우리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 연준과 무관하게. 연준과 무관하게. 다만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쪽의 경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쪽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면 그러면 이제 인상이 아니라 이제 정상화를 못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 약발 없잖아요. 경기 살리는 게 완전히 금리 인하 무용론이 뭐 다 알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금리 정책을 쓸 때가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도 금리 정책을 쓸 때가 아니라 재정 정책을 썼어야 된다라고 믿거든요. 나는. 근데 우리는 뭐 항상 재정 정책은 나라 빚이다 이래가지고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난 그것보다는 지난번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제한적으로 쓰고 금리 정책 쪽에다가 더 이렇게 난 프레스를 가했다고 보는데 그거는 국회 통과가 힘드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더 커요. 재정 정책 쪽은 추경은 그러니까 추경을 더 크게 편성하든 뭐라든 하고 왔어야 되는데 항상 뭐 추경하기 전에 벌써 금리부터 낮추게 만들어 놓고 이제 추경을 갔잖아요. 이제 양쪽에 좀 대립각이 좀 어느 정도 있긴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좋은 게 아니다. 왜냐면 가계부채 더 늘어나고 저는 금리 인하면 무조건 빚은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쌈은 다 갖다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박앤세일 해보세요. 옷 할인 저기 세일 행사한다 그러면 매출 늘잖아요. 금리 내려가 세일 행사지 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리는 어쨌든 간에 미국 금리가 좀 동결 정도 기조로 간다고 해도 우리는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야 된다고 믿는 판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가계부채나 이런 쪽에서의 충격은 재정정책으로 막아줘야 된다. 그다음에 경기 충격도 재정으로 막아줘야 된다. 지금은 적자재정 써도 된다. 왜냐하면 경기가 살아나는 국면이라고 보면 좀 있으면 흑자재정돼서 갚아나가면 되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그리고 그 교과서적인 어떤 재정 정책의 어떤 유용성 내지는 어떤 효과 네. 이런 부분이 분명 있고 또 타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재정 정책에 대한 어떤 반감이 큰 거는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 하도 어문데 돈을 퍼부어 가지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옐런 후임이 누가 되든 연준 이사 자리에 누가 오든 간에 지난 2008년 이후에 그 실패했던 전혀 이 교과서대로 가지 않는 그 엄청나게 돈을 풀어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인플레가 살아나지 않고 막상 경기도 살아나지 않고 주가만 올라가고 월가 은행들만 살아난 이 현실 이걸 갖다가 세상에 정당화하려면은 다음에 후임들도 머리 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자, 뭐 이 정도로 우리 외신은 마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외신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주간 전망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